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코, 숨쉬는 자유, 바로코 대표원장 김준입니다. 잘하면 상관없죠.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라도 미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경험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룬다 그러면 상관없겠고, 성형외과 원장님이라도 기능적인 부분을 잘 한다 그러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능적으로도 편안하면서,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본인의 얼굴에 맞는 그런 코성형 모양을, 코 모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겠죠. 이제 기능 코 성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코가 하는 역할 중에서 얼굴에 중심이 있어서 모양을 잡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코는 이제 호흡이 시작되는 마치 창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잘 되려면 이 좌우의 대칭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코 속의 공간이 어느 정도 넓혀져야 되기 때문에, 기능코 성형은 코 좌우를 나누어주는 비중격이 틀어져 있는 사람들의 좌우 대칭을 맞춰주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넓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좌우 대칭을 꼭 둘 다 넓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칭을 맞추고도 좀 좁은 부분들은 코 양 옆에 있는 콧살, 즉 합의각계를 줄이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수술이죠. 그래서 비중격을 잡아주는 수술을 비중격 만곡중 수술, 그 다음에 합의각계를 줄여주는 수술을 이제 합의각계 절제술이나 이제 고주파 수술, 그 다음에 비중격을 잡는 방식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튀어나온 부분만 조금 다듬어서 모양을 잡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해지면서 이게 찌그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연고를 덧대줘 가지고 튼튼하게 보강해 주면서 하는 수술이 이제 비밸브 수술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단점은 좀 더 비싸지죠. 비용이 비싸지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코는 높으면 된다, 그냥 모양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람이 뭐 20대 수술했다 그러면 80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코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구성 문제, 그 다음에 코라는 거는 이 구조가 이렇게 좀 틀어져 있으면 수술할 때도 굉장히 틀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살면서 언젠가는 고장이 나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해야만이 평생 동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잡을 때도 우리가 마치 양악을 할 때 치아가 잘 맞으면 턱이 잘 맞아요. 턱을 맞추려고 하면 치아가 틀어지면 턱이 또 틀어지거든요. 똑같이 코를 반듯하게 할 때는 이 비중격을 잘 잡아주면 코가 반듯해져요. 마치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은 휘다 보니까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휜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마치 텐트의 이 기둥, 폴대 역할을 하는 비중격을 잡아줘야 밖에서 모양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거는 기능을 하면서 미용도 같이 하고, 또 미용을 할 때 기능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수술하는 게 수술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에요. 집이 틀어졌다고 지붕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가지고 그냥 뭘 덮어서 단순히 한두 달 정도는 편하게 살 수가 있겠지만, 이제 들어가 보면 지붕 꺼진 부분도 그대로 있고, 또 불편하고 바람만 불면 넘어지기 때문에, 좋은 이 방법은 이 기둥도 반듯하게 하면서 이 집도 좀 튼튼하게 모양을 올리는 그런 기능 수술하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단점은 무엇보다도 이제 기능하고 미용을 같이 하게 되면 비중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하이피각계 부분을 이제 고주파로 지지거나 그랬을 때 딱지가 좀 많이 생겨요. 그 부분들 때문에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코가 더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아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제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재수술인 경우에 이제 크게
코 수술했던 경우도 있고, 또 양압같이 이 안쪽의 구조를 굉장히 많이 손상됐을 경우에 이제 재수술에 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격이 대부분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재수술에서는. 그래서 이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줘야 하는 일 때문에 단순히 비중격 연골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용골이라든지 늑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약해진 비중격, 그 다음에 없는 비중격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재수술에서는 조금 더 주의가 요하고, 또 수술 자체도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뭐 실은 뭐 또 이렇게 기능코 성형이 뭐 회복 기간이 길다 그러면 수술 안 할 수도 있는데, 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코를 세울 때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실리콘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손대지 않더라도 비중격을 이렇게 열어서 그 부분을 다 손을 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기능 부분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구조를 좀 더 많이 손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기 빠지는 시간이나, 아니면 코는 굉장히 예민해서 그 안에 딱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데 손이나 이런데 얼굴은 꼬매면 되지만 코 안쪽은 다 꼬맬 수가 없고 일부분은 그냥 힐링되게 놔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코는 이 얼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호흡을 하는 가장 시작되는 호흡이 창입니다. 그래서 코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코 안의 구조를 보는 CT나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성형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전하고는 틀리게 요새는 이 염증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보형물 성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두려워하기보다는 와서 상담하고 본인의 얼굴에 맞는, 또 본인의 코 구조에 맞는 그런 수술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코에서 편안한 삶의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가 아름다워야 또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코 성형은 바로 코.